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최근 파이 관련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번 1월과 2월은 파이 생태계에 있어서 꽤 조용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면서 파이코어 팀이 정말 너무나도 조용하게 최근 2달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딱히 설명해 드릴 만한 굵직한 파이 업데이트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했고요. 또 동시적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이 영상을 약 10일 이상 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제는 짧은 파이 영상이라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지난 1월과 현재 2월 한번 지켜보자면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팀이 매우 조용하게 지금 이 시기를 지금 보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다면 조만간 다가오는 파이데이 3월 14일에 맞춰서 공개를 하거나 혹은 파이데이 이후에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쏟아지지 않도록 3월 이후부터 징검다리식으로 이어서 여러 업데이트를 발표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 같다, 이렇게 지난 영상들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장이기도 하고요. 또 파이 생태계가 지금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코어팀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이 전략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파이 공식 계정을 보면요, 조금만 기술적 업데이트 소식 하나 올라왔습니다. 파이 프로토콜 19.6 버전이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단계는 19.9 버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토콜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전 마지막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노드 운영자들은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추가 지침을 기다려 달라,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토콜 20 버전은 다른 프로토콜보다는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텔라 네트워크만 살펴보았을 때 스텔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기점이 바로 프로토콜 20 버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20 버전부터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프로토콜 20 이전에는 우리가 스텔라를 얘기할 때 단순한 송금 네트워크에 가깝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20 버전 이후로는 소로반이라는 강력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스텔라도 다양한 DApp을 구축할 수 있는 본격적인 생태계로 진화하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 버전부터 수수료 정책 개편도 있었고요. 또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까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파이 역시 이번 20 버전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팩트가 있죠. 파이코어 팀은 아직까지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거나 명확히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파이 생태계의 DApp들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코드가 실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파이의 앱을 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웹서버, 즉 웹 2.0 환경에서 서비스 로직이 구동이 되고 있고요. 결제나 인증 같은 필수적인 부분만 이 파이 API와 SDK를 통해서 파이 블록체인과 통신하는 즉 웹 2.0과 3.0의 중간 단계, 그래서 웹 2.5와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무거운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도 여러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실생활 앱을 매우 빠르고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일반 개발자들이 파이 생태계에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무리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자라기보다는 현재 생태계 확장에 꼭 필요한 더 시급한 작업에 리소스를 집중하자,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비공개 AMA에서 여러 모더레이터들이 코어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핵심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활성화 가능성이었고요. 또 코어팀이 한국에 미드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했을 때 현장에 있던 파이오니어 분들이 던진 질문 역시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어팀은 그럴 때마다 모두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불가하다라고 이제 확답을 피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가 생태계 확장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 프로토콜 20 버전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번 업데이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탑재되어 나올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말 그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번 파이데이나 아니면 올해 안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가능성 또는 이 업데이트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 이건 파이 커뮤니티나 아니면 외부 미디어나 이 파이 개발자들에게 매우 큰 이슈를 불러올 것이고요. 이것이 파이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불장이었던 상황이긴 했지만 지난 카르다노, 에이다의 상황을 보자면요.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 당시 이 차트가 되겠는데요. 0.2달러 부근에 있던 에이다가 3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었고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출시라는 것은 이 해당 코인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 새해를 맞이해서 이 CD게임스에서 오랜만에 새로운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CD게임스는 파이벤처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웹 3.0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간단한 게임을 즐기면서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이데이를 앞두고 계속 지켜봐 달라.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짧은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만간 이 CD게임스의 출시 소식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3월 14일 파이데이가 오기 때문에 파이데이에 맞춰서 나올 가능성 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3월 14일 파이데이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보자면요. 작년 9월경 약 4.2조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서 약 2.4조 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수준은 사실상 2024년 미국 대선 당시 이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을 한 차례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미니 불장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2025년에 다시 하락장이 연출되던 바로 그 바닥 구간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세 바닥 구간 가까이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더라도 여전히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이 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되겠는데요.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이 법안 통과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제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발언과 사례를 통해서 기존 은행권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이 완전한 이 윈윈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점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이자 정책에 대해서 전통 금융권이 강하게 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은행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 수준이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 1월과 이번 2월에 이 암호화폐 가격을 보면요. 이 실망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백악관에서 중재 나서면서 이미 3차 회의까지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좀 긍정적으로 내다본다면 이번 다가오는 4월쯤에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파이데이가 있는 3월이나 이전에 이 호재 소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 타이밍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이 백악관 스테이블 코인 보상 분제 해결 및 이 명확성 법안 추진 시한을 3월 1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3월부터는 이 법안 통과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좀 희망적인 얘기들도 섞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파이데이도 이 흐름에 타서 좀 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